안녕하세요, 김혜령 작가님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요즘 많이 바쁘신데, 이런 바쁜 와중에서 마음의 안정을 좀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음, 마음의 안정을 좀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, 그때 사실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어요. 근데 이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, 그리고 내가 주로 보고 내가 주로 듣는 게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네, 먼저 내 주변의 좀 환경을 둘러보라는 말씀이신가요? 네, 왜냐면 인간은 어쨌든 자극에 계속 영향을 받는 존재잖아요. 그러면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가 되게 영향을 많이 주는데, 그거에 영향을 주는 게 내 주변에 주로 만나는 사람들, 그리고 내가 주로 보고 듣는 뭐 영상 컨텐츠들이라던가 책이라던가 내가 뭐 뉴스 기사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내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. 근데 내가 평소에 잘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 안에서 내가 뭔가 좀 자극을 많이 받고 있다. 그리고 뭔가 편안한 자극은 아니다.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. 네, 먼저 이제 내가 불안정하다면은 그 불안정한 마음 이거 어떡하지? 하기보다는 주변에 좀 어떤 자극이 들어오는지 좀 천천히 살펴보자 이런 네. 말씀이신가 보네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뭔가를 이제 바꾸려고 할 때는 막 의지를 가지고 뭐 결심을 하고 이렇게 변화를 줘야지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, 그런 것보다 환경을 잘 세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도 사실 환경이 되게 중요한데, 어쨌든 내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영향을 주는 주변 환경들. 사실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게,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하는 거나 우리가 좀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정말 영향을 많이 받아요. 왜 어떤 사람은 되게 막 그 동기부여를 막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, 어떤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. 그랬을 때 내 마음은 당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. 네. 그래서 어쨌건 이제 세팅된 환경이라는 좀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.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내가 좀 바꿀 수 있나요? 그런 것들이. 아무래도 내가 뭐 완전히 환경을 다 내가 바꿔 바꾸지는 못하겠지만, 내가 조절은 할 수 있죠. 내가 이 사람과는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눠볼 수도 있고,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마음에 편안함을 주지 않는다, 이렇게 좀 더 나를 뭔가 불편하게 한다,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했을 때는 좀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만나는 횟수를 좀 줄일 수도 있고. 근데 우리가 많이들 그거를 내가 선택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사실 인간관계도 내가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내가 선택해 가고 조절해 갈 수 있거든요. 근데 사람들이 만나자고 해서 다 냅다 만나는 게 아니고, 내가 지금은 마음이 불편한데 좀 내 마음의 안정이 더 중요해 라고 하면은,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뭐 좀 혼자 있는 시간을 더 가진다던가, 혹은 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땐 내가 너무 좀 불편하고 어떤 감정이 되게 자극이 되는데, 그게 왜 그럴까 하면서 좀 그 사람을 만나면서 좀 내 상황을, 내 변화를 살펴보면서, 내가 좀 자주 보는 것보다는 좀 적절히 거리 두는 게 좋겠다라고 선택할 수도 있겠죠. 네. 어쨌건 지금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도 좀 보이고 어떤 사람을 좀 더 많이 만나야겠다. 네, 어떤 사람들은 좀 멀리 해야겠다. 네. 어떤 사람들 말은 좀 내가 귀담아 듣고 어떤 사람들 말은 좀 흘려보내야겠다.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도 알 수 있어야 되고, 그걸 내가 선택을 해서 이제 그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죠. 왜 저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.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많이 만나라,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데, 그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. 어쨌든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으면 좀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, 또 나에게 그런 좀 나를 좀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을 내 곁에 가까이에 두면서 그 영향을, 내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거죠. 네. 두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부자고 마음이 편한 사람을 만나야겠네요. 부자 되고 싶으신가요? 부자는 누구나 되고 싶은 거 아닌가요? 그럼요. 네. 네. 네, 맞아요. 부자와 마음 편안한 사람을
가까이 두자.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사람을 그냥 평가하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그 받는 영향이 달라요. 이 화학작용이 달라서 내가 A라는 사람이 나는 이 사람과 있으면 좀 뭔가 불편하고 좀 나를 경직되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과 만나면 되게 재밌고 즐거울 수도 있잖아요. 네. 그런 것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죠. 네, 좀 나한테 잘 맞는 사람들, 나한테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키는가,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살펴야겠네요. 네네. 네, 나한테 좀 뭔가 긍정적이고 이 사람 만나보면 마음도 안정이 되고 좀 동기부여도 되고 뭐 그렇다.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만나고 내 곁에 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덜 만나고 좀 이제 말도 흘려보내고 그런 식으로 좀 상호작용을 해야겠네요. 네네. 어쨌든 지금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내가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싶은 욕구가 높을 때는 그렇게 사람도 좀 중요하게 좀 판단을 해야겠죠. 네, 알겠습니다. 처음 이제 환경 문제로 좀 시작하셨는데 혹시 사람 외에도 좀 우리가 환경적으로 생각해 볼 것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요즘에는 그 영상 콘텐츠를 되게 많이 소비하잖아요. 네, 그런데 그게 사실 시간으로 따져보면 꽤 긴 시간을 우리가 그 받아들이고 있거든요. 네, 뭐 사실 마음만 먹으면 24시간도 볼 수 있잖아요. 뭐 넷플릭스 시리즈 하나 본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계속 그것만 볼 수 있는데 그거를 내가 많은 시간 받아들이고 있으면 그게 나한테 정말 큰 인풋이잖아요. 그럼 그게 당연히 내 마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막 자극이 좀 고강도 자극에 약간 좀 뭔가 좀 나를 피로하게 하는 것들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주로 어떤 영상을 보는지 뭐 유튜브도 막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가 원치 않게 막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클릭해서 그냥 보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제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거죠.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아 이런 것도 좀 선별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취할 것은 취하고 아뭐 보지 않을 거는 이건 안 보는 게 낫겠어 하는 거는 좀 안 보기도 하고 하면서 좀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. 네. 보통 또 이제 쉬는 시간에 쉬려고 영상을 보는데 영상을 또 보려고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열어보면은 또 이제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좀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. 맞아요. 되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는 사실 쉴 때 되게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들어요. 사실 저도 되게 그거를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런데 그게 쉼이 될 수가 없는 게 어쨌든 이것도 자극이란 말이죠. 예, 자극 중에서도 시각적 자극이 그 가장 자극이 높아요. 예, 듣는 거나 뭐 이런 것보다 그 시각적인 자극이 되게 높아서 그 내가 쉬고 싶은데 충분히 쉬고 싶은데 이게 자동적으로 내가 이렇게 될 때는 내가 이게 휴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죠. 네. 그럼 이제 휴식이 목적인 시간에는 오히려 좀 핸드폰을 좀 멀리 두고 하는 게 좋겠네요. 네, 그냥 아주 뭐 잠깐 짬이 난다 했을 때 그 순간 막 뭐 이메일 확인하고 영상 보고 뭐 SNS 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그러니까 모든 자극을 좀 닫고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사실 휴식에는 가장 적합하죠. 좀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. 사람들이 사실 휴식을 한다고 해놓고 좀 눈을 혹사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. 좀 휴식할 때 좀 바람직하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이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좀 휴식하는 게 좋다는가 이런 좀 팁이 있을까요? 네.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나한테 집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 중에서도 그 호흡에 집중하는 걸 많이 권해드리는데 호흡에 집중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항상 호흡은 하고 있잖아요. 항상 호흡은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호흡하는 걸 의식하지는 않아요. 그런데 이 호흡을 의식한다는 거는 내가 잘 존재하고 있는가, 내가 잘 살아있는가,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. 네. 네. 그랬을 때 내가 호흡을 살펴보면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. 내가 좀 긴장이 돼 있고 좀 불안함이 높으면은 좀 호흡이 짧고 얕겠죠? 그러면 네. 그때 내가 좀 많이 불안했구나. 내가 지금 뭔가 되게 긴장한 상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. 그러면은 천천히 그 호흡을 살펴보면서
그냥 내 상태를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마치 그 아이가 되게 초조해 있는데 그 초조한 아이를 알아봐 준 것처럼 너 되게 초조하구나 하고 이렇게 좀 알아봐 준 것처럼 좀 마음이 안심을 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. 네. 네. 밖에 전투기들이 날아다니는 아주 긴장된 순간에도 호흡에 대해서 설명을 차근차근히 해주셔서 많이 배움을 받았습니다. 네.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. 네, 정말 이제 호흡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을 할 기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내가 살아있으면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것이지 거기서 집중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. 내가 쉬려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도 좀 집중을 해보고 네. 내 상태를 좀 파악해라 네.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. 맞아요. 사실 우리는 그냥 잘 살고 싶은 거잖아요. 내 인생을 잘 살고 싶은 거잖아요. 근데 그거를 평소에 잘 확인을 해줘야 돼요. 자주. 네. 나 잘 살아있나? 잘 호흡하고 있나? 내가 잘 존재하고 있나? 이런 걸 확인해주는 것 자체만으로 나를 돌보아주는 이제 자기 돌봄이 되는 거죠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내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좀 쉬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배운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